예, 오늘 직무박람회를 통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 더 배우고 더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채용이 계속 있을 예정이니 계속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저희 일정을 간단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오프닝을 시작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소개드리고 저희 회사 직무 그리고 상반기 채용 전환형 인턴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 20분은 이제 그 Q&A 시간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기다리셨다가 질문들 적어두시고 물어봐 주세요. 일단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회사 홍보 영상을 원래 좀 시청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도 좀 많이 지체됐고 이게 저희 홈페이지 가시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접속하셔서 다음에 간단히 한번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967년 대우 실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산의 작은 봉제 공장에서 1975년 종합상사무역회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1982년에는 주대우로 명칭이 바뀌었고 기존 섬유에서 사업 아이템을 확대해서 라면에서 미사일까지 안 파는 것이 없던 무역회사였습니다. 2000년에는 대우그룹에서 분할 출범했고 2010년에는 포스코 그룹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13년에는 9년 전에 성공했던 미얀마 가스전 생산을 개시했습니다. 17년에는 포스코 P&S와 합병해서 회사의 몸집을 키웠고 19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사명을 변경해서 국내 1등 대표 상사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20년 기준 매출 21조 원, 영업이익 4,751억, 세전이익 3,281억 원으로 대한민국 1등 종합상사 회사입니다. 사업 영역은 4가지로 구분됐습니다. 트레이딩, 자원개발, 인프라, 그리고 신규 사업입니다. 첫 번째 트레이딩 무역이죠. 무역이라 하면 수출, 수입, 내수 거래, 삼국 간 무역이고 아이템은 뭐 철강, 친환경 소재, 비철 등 다양한 아이템을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존 트레이딩 모델 같은 경우 제조사와 고객처, 구매자 중간에서 무역을 하면서 중간 역할을 하는 단순 중개거래 중심이었는데 현재는 단순 중개거래를 벗어나서 협력사의 거래업체에 지분 투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과 LNG와 같이 사업 품목을 확대해서 다양한 사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로젝트 오거나이징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오거나이징을 시작으로 지분 투자, 플랜트 운영을 통해서 사업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푸아뉴기니 레 발전소 같은 경우 어디서 발전소를 건설할지, 어떻게 건설할지, 건설하고 지분 투자를 통해서 전력소를 어떻게 운영할지,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고민하였습니다. 현재 발전소 운영을 직접 하고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뉴비즈입니다. 현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유망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입니다. 미얀마 양곤에 호텔을 건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는 파푸아 지역에 농장을 건설해서 식량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국가의 신규 관건, 인프라 등 정부와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포스코 그룹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신규 사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원 탐사입니다. 조금 더 인터넷 환경이 좋은 곳으로 장소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온라인으로 좀 진행되고 있고 현재 그 접속자 수도 조금 인원이 좀 많아가지고 이러한 좀 현상이 조금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시는 학생분들은 조금 접속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좀 그 사회 입장에서 사과드리고요. 조금 더 원활해지면은 바로 다시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전 화면이 자꾸 안 나오는데 일단 뭐 자원 탐사는 그냥 말씀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탐사를
각 지역에서 시작해서 이제 개발 운영까지 가능케 해서 자원개발 사업 영역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탐사 기간에는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부와 관계를 구축하고 관건을 확보했고 인프라를 구축해서 추가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운영과 함께 판매까지 맡아서 매출과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사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 회사는 2020년 기준 매출은 21조 원, 영업이익은 4,751억 원, 으로서 이제 국내 최초 또 해외 자원 개발 민간 운영권자라는 타이틀, 그리고 해외 80여 개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내 1위 종합 상사로 자리매김한 회사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제조 회사가 아닙니다. 트레이딩을 통해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자기 완결적 책임감 있는 직원, 그리고 도전 개척 정신 기반의 사업가 기질이 있는 직원, 글로벌 사업 확대를 통해 현장 중심 행동력 있는 직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이제 5가지 직무가 있는데요. 이제 그 저희 회사의 고유한 직무로서는 이제 첫 번째로 해외 영업, 두 번째로 국내 영업, 세 번째로 프로젝트 개발, 네 번째로 자원 개발, 그리고 다섯 번째로 경영 지원이 있겠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는 이제 대략적으로 끝났고 저희 상반기 채용 전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자님 죄송한데 제가 이거를 접속을 끊고 다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럴까요? 예. 그러면은 혹시 조금 시간이 금방 될까요? 금방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네. 그 제 쪽으로 잠깐 넘길 테니까요. 예. 네, 그때 동안만 조금 해주시고 바로 다시 그 되시면은 예. 바로 저한테 말씀 주시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네, 그 지금 조금 환경이 조금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저희 현직자님께서 조금 다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 현재 이 직무를 좀 섭외하는 과정에서 많은 좀 해외 영업의 회사들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우선적으로 좀 고려했던 거는 이 업계에서 가장 조금 규모가 있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기업이 어디일까라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는 이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 그리고 또 뭐 현대라든지 GS에 대한 이런 무역 회사들이 굉장히 조금 그 검토 대상이 됐었고 그 중에서도 앞서 저희 현직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해외 무역 파트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굉장히 거의 상위에 거의 최상위에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어려운 시간을 요청드려가지고 저희 현직자님이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 포스코에서 조금 그 접속이 좀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다시 좀 잠깐 준비 중이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기억을 했을 때 옛날에 여러분들이 조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제가 과거에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상당히 재밌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뭐 제가 정확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 이 미생에 나왔던 이 사무실과 환경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생에서 봤던 이 업무라든지 했던 모습들이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니면 좀 큰 차원에서 보자는 그 해외 무역 파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업무를 보여주는 좀 드라마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보신 분들은 해외 무역 파트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러이러한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아마 조금이나마 간접적으로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대략 한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지금 접속해 있는데 이 중에는 해외 무역이나 해외 영업 파트의 학과에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나는 다른 학과지만은 미래에는 해외 무역이나 해외 영업 쪽에서 업무를 해야겠다라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제 생각에는 조금 아까 직무 설명에서 중간중간에 좀 끊겼던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질의응답 시간 때 내가 조금 더 궁금했던 부분을 지금 머릿속에 좀 생각을 했다가 지금 현재 채팅창에다가 미리 남겨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채팅창에다가 지금 질문을 조금 생각을 했다가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현직자님이 다시 연결되면은 그때 다시 좀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한 제 생각에는 한 2-3분 정도면은 이제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뭐 질문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채팅창을 활용해서 남겨주신다면은 제가 질의응답 시간 때 네, 좀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현직자님께서 좀 다시 접속을 하신 것 같아 가지고요. 다시 한번 연결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현직자님 지금 그 다시 제가 조금 그 고정 권한을 조금 넘겼는데 예, 지금 혹시 소리나 이런 부분들은 잘 들리시나요? 네네, 소리는 잘 들립니다. 아, 예. 그러면은 아까와 그 마찬가지로 좀 공유 화면 기능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말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니시면은 제가 네. 갑자기 든 생각이지만은 그 인터넷이 혹시 잘 된다라고 하면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설명드리는 방법은 좀 어떨까요? 홈페이지에 동자료가 나와 있지는 않아갖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네, 그러면 조금 말로 전달해 주셔도 뭐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네, 지금 어, 시간은 좀 충분하니까요. 네, 천천히 네네, 설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올해 상반기 이제 모집 분야는 영업이고, 이제 21년 7월부터 인턴십을 시작해서 8월에 입사가 가능한 사람, 최종 학점 누계 평균 4.5 만점 기준 3.0 이상, 그리고 토익 스피킹 7급 또는 오픽 IH 이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다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영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전형은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서류 접수, 그 다음에 AI 면접, 그 다음에 1차 면접, 2차 면접, 그 다음에 인턴십을 진행을 하고 최종 입사를 하게 되는데요. 서류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를 한 문항 작성하고 올해부터 새롭게 자기소개 영상이라는 것을 제출하도록 했는데요. 1분 30초 동안 영상을 자유롭게 제작해서 본인을 더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AI 면접은 온라인 인적성 검사입니다. 당사 인재상에 맞추어진 온라인 인적성 검사를 통해서 회사의 인재를 선별하고 있고요. 1차 면접은 지원자의 직무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분석 발표, 그리고 직무 적합성, 그리고 제2외국어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2외국어 면접은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2차 면접은 저희 임원 면접으로 기본 소양, 성품, 그리고 회사와 조직과의 이제 적합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차 면접까지 합격했을 경우 인턴십에 참가하시게 되시면 그다음에 인턴십은 4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전형을 안내 드렸고요. 서류 전형 관련해서 이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인재상을 기반으로 서류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재상은 세 가지로 첫 번째로 이제 불굴의 도전자, 창조적 사업가, 공감하는 선도자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사실 이게 좀 PPT랑 같이 좀 설명을 했으면 조금 더 길어졌을 것 같은데 회사하고 채용 관련해서 일단 간단히 소개를 마쳤고 제가 자주 묻는 이제 Q&A 같은 거를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었는데 화면이 지금 또 잘 되네요. 그러면 아, 자주 묻는 Q&A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서류 전형에서 이제 자소서에 세부 직무를 타깃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뭐 자소서에서 어필하면 좋은 역량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자주 여쭤보시는 질문 중 하나인데, 어, 지원 직무가 세분화되어 있는 만큼 원하는 직무에 초점을 두고 쓴다면 본인을 더욱 잘 어필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는 확실한 지원 동기하고 직무를 위해 갖춘 역량을 보여주시면 되고요. 영업 관련 역량이라면 모두 어필 가능합니다. 근데 꼭 영업 쪽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가진 지로는 모든 역량은 영업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회사에서 물론 이제 영업을 위주로 하는 회사다 보니까 저기 좀 외향적인 성격이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좀 뛰어나다거나 아니면 언어적인 좀 능력이 좀 뛰어나신 분들도 많았는데 꼭 그런 분들만이 영업을 잘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유머 감각을 무기로 이제 정말 고객사들과 미팅을 하면서 분위기를 엄청 좋게 만들어서 이제 돈독한 관계를 쌓아갔고 그런 거를 강점으로 쓰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내성적이고 이제 외향적이지 못해서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하는데 좀 특유의 꼼꼼함이나 좀 세심한 디테일한 그런 성격을 바탕으로 이제 고객의 신뢰를 쌓아서 그런 걸 이제 무기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새로운 능력이나 역량을 이제 개발해서 보여준다기보다 이제 본인이 가진 무기가 어떤 것인지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거를 영업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자기소개 영상이란 거를 이제 처음으로 도입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영상 제출을 채용 과정에 도입한 이유, 그리고 자유롭게 표현이란 것에 대한 정의, 그리고 직무나 회사 관련 내용이 안 들어가도 되는지, 뭐 여기 대답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이제 글보다는 영상이 이제 지원자 본인만의 개성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까 그 세 가지 인재상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저희 회사에 적합한 인재임을 이제 형식이나 표현의 구애 없이 자유롭게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이제 그 자유롭다는 것에 또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편집을 하지 않고 이제 원컷으로 영상을 촬영을 하셔서 업로드를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직무나 회사 관련 내용 언급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이제 지원을 한 내용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본인의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배경에 포함을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적어도 저희 회사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좀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그 자기소개 영상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나요? 저희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평가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저희 회사랑 맞는 지원자인지를 좀 살펴봅니다. 인재상 중에서 이제 그 어떤 거를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 영업 직무 그리고 각 아이템에 맞는 성향을 지닌 지원자인지를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그 필요 역량 관련 질문인데요. 업무에 투입될 때 가장 중요한 실무 역량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을 해주시는데, 뭐 보고서를 잘 써야 되냐, 이제 PPT를 작성해야 되냐, 엑셀을 잘해야 되냐, 아니면 트레이딩 관련해서 트레이딩 용어를 잘 알아야 되냐. 뭐 결론적으로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으면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거 없어도 실무를 하면서 키우시는 게 가능하고요. 본인이 들어와서 얼만큼 배우려고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파트는 외국어 역량이나 해외 경험인데요.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해서 영어 활용 능력 정도, 화면 보이시나요? 일단 뭐 영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회사는 아무래도 이제 무역회사 기반의 종합 상사다 보니까 이제 해외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이제 뭐 계약서도 다 영어로 쓰고 이메일도 영어로 쓰고 뭐 전화도 영어로 하는 경우 뭐 많은데요. 뭐 중국어도 있고 일어도 있겠지만 영어는 거의 모든 직원들이 대부분 다 활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수준은 사실 천차만별이고요. 뭐 중급에서 약간 상급 정도 실력은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빈도는 이제 영업 쪽에 있으면은 거의 매일 영어를 접하게 될 것 같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계약서에 대한 해석이나 직접 작성도 가능할 수준은 돼야 되는데
그런 거를 경험을 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에 들어오셔서 배울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겁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신입사원들의 제2외국어 실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외국어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다 갖추고 있지는 않은데요. 있는 직원도 있고 없는 직원도 있고 하고 본인이 담당하는 지역과 관계된 언어를 하는 직원도 있고 안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어학 실력이나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췄다면은 뭐 반드시 제2외국어가 필요하지는 않고요. 뭐 있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능력들과 마찬가지로 도움은 됩니다. 실력들 수준을 보면은 신입사원들은 이제 정말 전공자에서부터 뭐 네이티브까지 실력을 보유하고 있고,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대사항이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없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해외 경험이 없다면 불리한가요? 해외 경험도 역시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해외 경험이 없어도 글로벌 마인드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오픈 마인드, 좀 약간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다 하면은 영업을 함에 있어서 해외 영업을 함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또 우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대 전공자가 아니라면 어떤 지원 전략과 경쟁력이 있으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영업부서는 전공 무관입니다. 그래서 전공은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본인이 갖춘 회사 업무와 연관된 경험과 역량을 어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갖고 있는 무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을 영업에 어떻게 적용시키면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대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제2외국어 이외의 언어에 대해서는 가산점이 없을까요? 저희가 우대 언어가 이제 그 중국어, 러시아어 뭐 등등이 있는데 그 이외에도 가산점은 제공되지는 않지만 이제 이게 본인이 영업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고 저희 회사에 특히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면접에서 충분히 어필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주 물어보시는 이제 질의응답에 대해서 좀 FAQ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상으로 저희 회사 소개와 그 채용 관련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